네, 안녕하세요. 중수채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장중 조정 5G와 그리고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라는 제목이랑 유비쿼스 홀딩스랑 RFHIC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는 이제 0.0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한 12거래일 연속 오르는 것 같고 뭐 0.1%니까 0.01%니까 거의 오른 거는 없지만 이 봉 자체가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매수세들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상승의 끝은 어딜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제 0.63%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 모습이고 종목에서도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잖아요. 분산 투자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자체에서도 종목을 너무 코스닥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은 코스피 종목도 몇 종목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 상승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해외 시장이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나스닥 기준으로 0.8%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적게 하락한 건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빵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1% 넘게 대부분 1% 넘는 큰 하락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0.8% 그리고 기술주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가 강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예전보다는 올 초나 이제 올 중순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슈들이 제가 이제 저번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파열음이 일어나가지고 나스닥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의 예측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그냥 상승했죠. 조정 따위는 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는 그냥 쭈구리처럼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으로 출국을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협주가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약간 기대감 거품이 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레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고 오늘 한 2% 넘게 상승해서 음봉으로 끝났죠. 그래서 저는 이때도 한 10% 정도 부분 익절을 했고 여기서도 오늘도 10% 정도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 한 10% 정도고 만약에 박스권을 뚫고 그냥 올라간다면은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80% 비중으로 그냥 땡큐 하면서 수익을 내면 되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익절을 했던 금액으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니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른 것이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바로 나오게 된다면은 크게 오르겠지만 바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실무 협상으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조정을 주겠죠. 근데 아무튼 어떤 이런 큰 기류가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경협주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4,000원대에서 지금 9,000원까지 오늘 대량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이것도 와 있죠. 그래서 지금 경협주들이 많이 바닥에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한 편이고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약간씩 거품이 살짝씩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너무 크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개인적인 저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 등락을 보면 오늘 5G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통신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좀 올라가지고 조금 더 조정을 길게 받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올라버리면은 좀 아쉽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조정을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KMW가 역시 대장주의 변모를 보여줬고 이노알스도 나쁘지 않았고 에스테크도 좀 좋았고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KMW 차트도 보면 오늘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는 거의 2%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중 조정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장중 조정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음봉을 이제 며칠 맞으면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그 하락을 했다가 이 대기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음봉을 보일 틈도 없이 바로 상승을 해버리는 게 장중 조정이잖아요. 그만큼 이 섹터가 강하고 종목의 그 기대감이 크다는 어떤 반증을 보이는 그런 날이고, 저는 오늘이 상당히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그 금요일 날에도 5%막 3% 많이 5G가 올라가지고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매수 주체가 굉장히 좀 급하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이노아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모습이 달랐죠. 오늘 3%까지 올랐다가 쭉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1%대로 돌아서긴 했는데, 5G 종목은 아직까지는 계속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5G 무선국 5개 중 1개꼴이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품질과 관련이 없다라고 통신업계에선 얘기를 했지만 불합격률이 21%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5G 이전, 그러니까 4G LTE 때는 5.8%에 불과했던 불합격률이 지금 21%까지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5G 기지국만 지금 많이 깔고, 우리 이제 뭐 5G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는 보면은 잘 잡히지가 않을 때도 있고 속도가 좀 느려질 때도 있잖아요. 품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강화가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노아리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스몰셀에 대해서 뭐 이제 레포트라든가 보면은 대부분 스몰셀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는 무선망 최저가 제품군이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원래 이제 5G 관련 전체적인 레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매출이 먼저 발생을 하는 것이 계측 장비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 그리고 중계기, 인빌딩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5G에서는 특이한 게 기지국에서 먼저 매출이 가장 발생을 했고, 지금 중계기랑 인빌딩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계측 장비가 이 기지국 중간 정도부터 매출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기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2분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노아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기지국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그 기지국을 깐 중간부터 계측, 그러니까 무선망 최적화를 시작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이번 5G는 이 중간부터 이제 최적화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쭉 그런 최적화 작업을 하겠고, 이런 그 불합격률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할 거라, 막 6개월 이내 재검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 작업을 어쩔 수 없이 통신 SK나 LG U+, KT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이노아리스 쪽에는 큰 좋은 기사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G에 대해서 계속 많이 얘기를 하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도 많은데,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댓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 다 털려고 작정을 했네라는 그 글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거, KMW 보면 7배가 올랐으니까 누가 무서워서 이 종목을 사실 함부로 사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사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거, 7배만 오른 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많이 오를 거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점의 차이 같고, 댓글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사실 이런 댓글들은 이제 저의 생각과 분명히 반대가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자,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은, 이게 금요일날 제가 올린 영상들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산 어떻게 되나요? 다산부터 3일 연속 부진하네요. 뭐 월요일 캔들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내일 다산이 오를지 떨어질지, 다음에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한 그 주식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오르는 경우에는 홀딩을 하거나 전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제 반대 홀딩을 하거나 지지선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는 것이 저의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던 내리던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내일 뭐 떨어진다고 해서
다 매도하고 며칠 뭐 3, 4일 오르지 않았다고 이 종목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저는 보고 투자를 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내일 하락하면 이제 판다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도 한 곳만 지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고 가나 다군이 있고 수시는 훨씬 더 많은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이런 A 플랜 말고도 B 플랜과 C 플랜을 이제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비쿼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들 계셨어요. 에이스테크나 유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영상 한번 올려줄 생각 없은지요? 그리고 유비쿼스에 대한 견해도 유비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7월 6일 2019년 7월 6일 2달 조금 더 됐죠. 그 전에 유비쿼스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고평가일까라는 영상을 남겨서 한번 유비쿼스 홀딩스라고 제 그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당시 이제 7월 6일 날이죠. 그 당시 영상에서 이제 39,000원 정도 유비쿼스 홀딩스가 그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의 그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평가다. 너무 고평가고 매출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PER이 50 이상으로 너무 고평가고 지금 실적이 아직은 5G 쪽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다.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팔아야 될든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만약에 여전히 고평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PER이 한 30 정도 될 것 같은데 차트상 이제 매도세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올랐다 하면 이제 하락하고 올랐다 하면 하락하고 이런 매도세가 강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매도세는 거의 다 줄었지만 고평가에서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면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까에 대해서는 글쎄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이제 본인 판단으로 하실 텐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고평가이지만 이제 매도세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오를 확률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런 분석에 대한 거는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FHIC에 대해서 이제 오늘 55,000원으로 목표가를 52%나 올린 그런 레포트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 5G 내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장비 내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 채택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레포트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다 아는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할 때이긴 한데 아무래도 성장성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그것에 저도 고민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 중에 한 7% 정도 가지고 있고 원래 한 10% 정도였는데 여기서 조금 팔고 나서 여기서 조금 사가지고 지금 한 7%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비중을 더 늘리기엔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왜냐면 3분기 실적이 좀 애매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진 않고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할 것이고 상승한다면은 그냥 이 비중 가지고 이제 홀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이제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불안해서 전량 매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이제 바이오 종목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뭐 좋진 않았습니다. 셀릭 스미스가 좀 고민인데 이게 지금 연속 4거래일 하락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임상이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딱 이 임상 실패할 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약간 제가 부분 매도를 해놔서 그나마 좀 멘탈을 잡고 있었지 만약에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부분 매도를 해가지고 좀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LGU 플러스를 좀 신규로 아주 소량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대로 올려버릴 그런 리스크도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할 것이고 이게 LGU 플러스랑 SK텔레콤이랑 굉장히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통신 가입자 수로 따지면 SKT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차트상 봤을 때 LGU 플러스가 상당히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LGU 플러스 좀 매수를 했고, 뭐가 오를지는 모르죠. 이제 미래 한 6개월, 1년 뒤에 가봐야 이게 결과는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운인 것 같아요. 뭐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LGU 플러스랑 SK텔레콤 둘 다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포트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